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77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6장의 확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킬 때는 raise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raise 뒤에다가 예외 객체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뒤에 입력하는 코드는 이후에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볼 생성자라는 녀석인데요. 일단은 예외 객체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raise exception이라고 코드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exception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xception이라는 괄호 내부에다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킵니다. 라는 등의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킵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작업들을 간단한 코드라면 한 번에 구현할 수 있겠지만 큰 코드라면 한 번에 모두 구현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코드는 구현을 하고 어떠한 코드는 구현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냥 패스 같은 걸로 비워두는 것만으로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아무 효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실행된 코드인가 아닌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일부러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켜서 현재 이 부분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양수를 입력을 할 때는 양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외의 값을 입력을 했을 때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오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를 보고 이 0이나 -1은 아직 구현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지 않았다 라는 오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not implemented error라는 녀석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게 되면 메시지 읽어볼 것도 없이 그냥 코드를 실행했을 때 not implemented error가 뜨면 이 녀석이 그냥 아직 구현을 안 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예외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 넓이 구하기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너비와 높이를 받았다라고 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너비와 높이를 곱해서 리턴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너비로 0을 넣거나 음수를 넣거나 하는 등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여야 하는데 0이라든지 -1을 넣게 되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지금 네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가장 확실한 수단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서 지금 개발자인 너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비가 양수가 아니거나 높이가 양수가 아닐 때 raise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예외 객체를 강제로 발생시키면 너비와 높이는 양수여야 합니다 같은 것을 이 개발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exception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 중에 뭔가 값과 관련된 오류가 있을 때는 value error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value error를 사용하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value error가 발생하면서 내가 지금 입력한 값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외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raise 구문을 언제 사용하는지 조금 떠올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팀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92페이지에 있는 좀 더 알아보기 GitHub에서 코드 살펴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조건문과 반복문, 함수 같은 경우는 백중 코딩과 같은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연습을 해서 그 구문을 익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예외 처리 이후의 내용들,
예외 처리, 클래스, 모듈과 같은 내용은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공부할 수 있냐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녀석들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팀 개발을 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장기간 잡아야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지 보수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수정을 용이하게 만들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외 처리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시기 전까지는 제대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취직 이전에 지금처럼 예외 처리라든지 클래스와 모듈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설계와 관련된 도메인 주도 설계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리팩터링과 관련된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체를 그냥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구글에다가 이미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이름 앞에 GitHub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붙여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크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요. 앞에 있는 GitHub은 이후에 여러분도 사용하게 되겠지만 코드를 관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가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쪽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배웠던 레이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레이즈가 사용된 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구현되지 않았을 때는 not implemented error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아래로 코드를 좀 내려보시다 보면 여기에 not implemented error가 사용된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이 not implemented error는 구현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건데 지금 구현이 안 되어 있나 보구나 등을 그냥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finally는 함수 내부 아니면 반복문 내부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finally를 검색을 해서 실제로 그런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finally는 함수나 반복문 내부에서 return이나 continue 키워드가 사용될 때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코드 하나를 보고 내부에서 finally를 찾아보면 여러 코드가 나오는데 내부에서 return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yield 등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함수나 반복문을 박차고 나올 때 이 finally를 쓰는구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드를 봐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도 이후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여러분이 설계와 관련된 내용 등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장의 확인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6-1절의 확인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6-1절의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구문 오류와 예외의 차이를 설명해보라고 하는 데요. 실행 전에 발생하냐, 실행 이후에 발생하냐 등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리스트 내부에서 특정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는 리스트의 인덱스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사용 예는 지금 화면과 같은데요. 어떠한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내부에서 52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52는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0을 리턴하고요. 103을 입력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에서 3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면 해당 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값의 위치를 리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1이 여러 개 있는데 1을 지정했으니까 가장 앞에 있는 요 0번째 녀석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리스트에 없는 값에 접근하려고 할 때 value 에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없는 녀석을 지정하면 value 에러 땡땡땡 is not in list라고 출력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어떤 요소를 검색 돌렸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사실 요 1번 요소 내부에 있는 값 찾기 부분은 이미 잘 구현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두 번째에 있는 내용부터 코드를 입력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괄호 내부에 어떠한 코드를 넣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위에
코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 코드를 실행되게 만들어 보라는 것인데요. 사실 예제의 설명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우리가 이 강의 내부에서 배운 게 try except 밖에 없기 때문에 try except를 적어주시게 되면 문제의 답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지정하게 되면 예외가 없을 때, 즉 이 리스트 내부에 요소가 있을 때는 위의 코드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요. 리스트 내부에 없는 값을 찾게 되면 예외가 발생할 것이므로 except 부분을 실행해서 이 리스트 내부에 없는 값입니다 라는 말을 출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 다음 중 구문 오류 발생이 예상되면 구문 오류에, 예외 발생이 예상되면 예외에 체크 표시를 한 후 예상되는 에러명도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시면서 에러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문 오류인지 아니면 예외인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아웃풋은 10 플러스 개다 라고 하면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int 안녕하세요. 숫자로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요. 예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어서 3번 cursor.close 괄호 닫기가 되어 있는데요. 괄호가 열리고 닫히지 않는 그냥 구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구문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어서 4번 1, 2, 3, 4, 5라는 리스트에서 10번째 요소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10번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에러, 예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구문 오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2절 확인 문제까지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1번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키워드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운 게 raise밖에 없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어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raise 구문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걸 왜 많이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GitHub에서 코드를 찾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개발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치 연산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에서 raise 구문이 사용되는 예를 3가지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GitHub TensorFlo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TensorFlow의 소스 코드가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raise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raise 키워드와 관련된 코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 value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코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not implemented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100개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텍스 에러를 구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행 전에 발생된다라고 했는데요. 코드를 보다 보면 이 신텍스 에러도 실행 중에 raise 키워드를 사용해서 강제로 발생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대체 언제 쓰길래 저런 코드를 쓰는 거지? 라는 형태로 그냥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이후에 활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연습한다는 느낌으로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6장의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의 내용이 7장 모듈인데요. 사실 이 책의 구성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살펴보는 구성으로 해놔서 가장 어려운 클래스를 뒷부분으로 미루고 조금 더 재미있고 활용성이 높은 모듈 부분을 7장에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저랑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인 8장에 있는 클래스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7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